네. 뭐 대타 진행을 하면서 잘 몰랐었는데 이 시그널 음악이 007 음악이었네요. 네. 치밀하게 하지만 빈틈없이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해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양당 대변인 역할을 맡고 계시지만 또 국민의 마음을 잘 대변하시는 분이겠죠. 대변인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서재원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많은 국민들이 좀 가장 희소한 직업으로 여기실 게 대변인이라는 것 같아요. 본인의 생각은 없고 누군가 얘기를 대신하나 이렇게 이해하실 것 같은데 대변이 뭔가요, 허준석 대변인? 그러니까 누구 얘기를 일방적으로 이제 대변하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지향하는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그 보수 정치의 가치를 지지하시는 많은 국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그 국민들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그 마음, 감정, 그다음에 논리 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네. 또 듣고 그래서 그것을 압축하고 네. 정제해서 그걸 말씀드리는 그것이 대변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서재원. 네, 저는 뭐 동의하고요. 그냥 입이죠, 입. 그러니까 네. 이제 민주당의 입, 그리고 국민의 입, 저는 대구의 입. 네. 네, 대변하는 것이라서 이제 그런 그 다 직접적으로 말씀을 못 하시니까 그걸 대리해서 전달하고 또 그리고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어떤 당이라든지 국민이라든지 대구의 목소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네. 거기에서 개인적으로라는 네. 그 단서를 하나 붙이면 또 개인적인 입도 된다. 예. 그래서 입이라고 생각하죠. 들어보니까 대신하다의 대자가 아니고요. 큰 대자 같습니다. 네. 큰 뜻을 모아서 전달해 주시는 분 두 네. 분과 함께 오늘도 전국 이야기 풀어볼 텐데 쉽지 않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내부 상황으로 좀 보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진행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좀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헌재 임명뿐만 아니라 헌재 재판관 임명뿐만 아니라 리더십을 빨리 정해야 되는데 네네. 현 위기도 돌파해야 되고요. 조기 대선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럴 경우엔 또 그걸 이끌어야 되고 원 내에서 통합을 강조하고 안정을 강조한다. 그러면 그냥 지금 리더십을 행사하시는 분들 아닌가 이렇게 또 도로 이런 표현도 붙고 있거든요. 어떻게 돼가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내일 의원총회에서 네. 아마 그 비대위원장이 지명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건 변화와 쇄신을 이제 지향했었던 한동훈 대표 체제가 네. 뭐 안타깝게도 이제 그 붕괴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조금 그 덕망과 네. 신뢰, 네. 안정감을 가지고 워낙 안에 이제 내부 상처가 네. 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치유하면서 그렇지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면 그래도 들을만 하지라는 예. 그런 좀 당내 공감대가 있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 지금은 그것이 이제 당내 많은 분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일상적인 시기라면은 이제 변화와 쇄신을 좀 더 상징하는 네. 그런 간판이 필요하지만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어차피 이제 대선 후보가 정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간판은 그분한테 이제 그 역할이 주어질 것이고요. 이 비대위원장은 좀 안정적인 리더십 그리고 내부를 좀 화합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말씀을 들어도 결국 얼굴 속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얼굴들이 몇 있거든요.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도 중요한 페이스메이커입니다. 독주라는 게 사실 또 네네, 위험한 상황일 수 맞습니다. 있기 네.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지도체제 리더십이 잘 정리돼야 될 텐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늘 하던 얘기가 잘하기 경쟁하자고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국민의힘 당대표 비대위원으로는 그냥 잘하기 경쟁할 수 있는 그 상대적입니다. 저는 네. 사실은 여러 고민을 해봤어요. 어떤 컨셉이 맞느냐. 예. 결국에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한번 싸워봤었고 예.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늘 했었고 외롭더라도 계속 지속적이고 네. 그런 목소리 대중성이라든지 어떤 경기도 서울권에서 지명도가 높은 분 그러면 저는 사실은 유승민 의원밖에 없다 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친윤에서도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유승민 의원을 발탁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불러냈다면은 사실 이번에 대선에서는 냉정하게 봤을 때 이길 확률이 높을 것인지 그러면 예. 혁신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변화를 위해서는 진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승민 의원을 정말로 친윤 입장에서는 한 번 정도는 불쏘시개처럼 혁신하는 것처럼 보이고 나서 정비할 시간을 갖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데 친윤의 입장에서는 지금은 친윤이어야 되고 그리고 반한이어야 되고 그리고 뭐 대중성 있어야 되고 그런 분들을 찾다 보니까 없는 것이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저희 앞서 시간에 출연을 직접 스튜디오에서 얘기한 게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랫동안 21대 22대 떨어져 있어서 당내 장악이 안 될 거다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논의는 되고 있나요? 논의는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애정을 가지고서 조언해 주신 것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네. 합니다. 뭐 그런 그 장점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불과 몇 달 전에 전당대회 때 유승민 출마는 안 하셨지만 네네. 여론조사의 추이를 보면 네. 전체 응답자 중에서는 높아요. 당대표 네. 지지도 적합도가. 그런데 저희 당 지지자들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낮아지거든요.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 대변인 같이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은 주로 당 바깥이나 네. 또는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높습니다. 유승민 호감도가. 당심은 좀 낮은데 민심은 좀 높다 이런 분석이죠. 그러니까 당내에서는 인정을 잘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예. 있는 것이죠. 당을 이끌려면 사실 당내의 어떤 장악력, 지도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뭐 이제 의원총회가 열리고요. 어떻게든 이제 예리한 예봉, 리더십은 정해지겠죠. 거기에 따라서 전국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좀 더 보고 이 두 분의 대변하는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행정 수반으로서의 대행과 국가 원수로서의 대행은 다르다 이렇게 선을 그었고 앞서 이준석 의원은 그러면 북한에서 쳐들어오면 가만히 있어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과 야당은 적극적으로 뭐 헌재 재판관도 임명하고 특검법안도 공포해라 이런 입장이 팽팽하거든요. 이야기는 먼저 서재현 대변인. 저는 이제 그 일관성은 있어야 된다. 네. 그러면 뭐 소극적, 적극적 이런 권한 대행의 역할 이런 부분에서 뭐 헌법학자도 그렇고 국민들 의견도 분분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소극적으로 하려면 소극적으로 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하면 적극적인데 6개 법안은 적극적으로 거부하시고 그리고 헌법재판관이라든지 임명은 또 소극적으로 또 하시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고 네. 그리고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나 국민의 입장에서는 제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분이 사실은 그 당시에 12월 3일 날 국무회의에 1차 소집한 이후에서 비상계엄을 윤석열 대통령이 실시할 때 이것은 헌법에 위반될 수 있다 해서 저녁에 소집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 한 6시간 7시간 동안 익명으로 제보하가는 걸 말릴 의도가 없었다. 그럼 동조범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사상 초유의 비상 상황에서는 안정이 최우선이다 해서 네. 잠시 탄핵을 미뤘던 것인데 지금은 안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불안에 지금 가중을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탄핵이든 심판이든 빨리 해서 그걸 또 조기에 수습해야 될 또 책무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네. 그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24일까지 기다리고 그때까지 그러니까 네.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다음에 내란 특검법 네네. 그거 이제 공표하지 않으면 탄핵 소추하겠다라고 이제 네. 밝혔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탄핵은 극약 처방입니다. 극약 처방. 네. 그래서 건국 이후에 윤석열 정부 출범 전까지는 13건만 발의됐습니다. 총 역사에서. 네. 그리고 국회 통과한 건 3건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무려 28건을 발의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건 탄핵은 내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또는 우리 당에 동조해 주지 않는다고 밉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을 때 극약 처방으로 하라는 것이 탄핵인데 지금 한덕수 권한 대행까지도 지금 이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우리 말을 안 들어주니까 탄핵 소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공식 입장인 것이거든요. 네. 무슨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을 한 것이죠. 한덕수 대행이. 그렇게까지 해서 얻으려는 그 목표 이익이 대체 무엇인 것입니까 민주당은. 예. 저는 이 그 특검법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과 내란 특검 법안이 정상적인 상식적인 법안이었다면 지금 한덕수 대행이 이것을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없을 겁니다.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할 것이에요. 그런데 한 발짝만 들어가서 들여다보면 이 특검 임명 권한을 사실상 야당들이 다 갖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전방위로 상대 정적들을 탈탈 털어서 수사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기 때문에 대선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헌 요소가 너무나 명확하고 오히려 헌법에 어긋나는 것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것이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쩔 수 없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문제 해법은 이제 여야정 협의체가 출범한다고 하는데 한덕수 대행과 그다음에 여야의 원내대표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럴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특검 법안을 만들자라고 합의하고
그 특검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참 국민의힘이 답답한 게요. 저도 주식 증권회사 10년 했지만 주식하다 보면 돈의 유혹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주가 조작에 가담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죄송하다 그러고 김건희 여사가 그냥 수익을 내놓고 진짜 주식 그 주가 조작에 의해서 퇴치하는 운동에 내가 대표로 한번 일해 보겠다면 아무 문제 없었던 것인데 국민의힘은 총선이면 총선용이기 때문에 이번에 또 대선이기면 대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대안 없고 계속 김건희 계속 지키기 때문에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 특검을 또 안 받는다. 그럼 또 대선 얘기하잖아요. 그럼 오케이. 대선 끝나면 또 지방선거를 위해서는 또 안 된다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지나왔다 한참. 그래서 네. 특검 또 받고 헌법재판관 또 임명을 해서 이 혼란을 안정시킬 게 마지막 또 책무라고 한덕수 총리에게 지금 계속 국민들이 명령하는 것이거든요. 예.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의 이제 진짜 관심은 이미 김건희 여사에게서 떠났어요. 이미 예. 지나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 관심은 이 특검 법안을 통해서 국민의힘의 잠재적 대선 주자들 다 털어보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신문에 자꾸 이제 제목 내가지고 그걸로 대선 국면까지 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정상적인 특검 법안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도이치모터스 이런 거 수사하자는 겁니다. 예. 자, 두 분의 얘기 뭐 팽팽하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배경으로 거론되는 건 물론 내란 혐의 수사는 아직도 수사 중입니다. 탄핵 심판은 헌재에서 아직 심판이 시작되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조기 대선에 대한 의식 때문에 좀 첨예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서 한국갤럽이 17일, 19일 전화 면접 조사했고요. 앞서도 한번 언급해 드렸죠. 지난 시간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일단 이재명 대표 독주가 기록이 됐습니다. 나머지 후보들하고 한 자릿수 차이가 나면서 좀 격차를 벌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상황 때문에 사실은 더욱더 좀 국민의힘 입장이 예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그 조사 결과를 자세히 보면 뚜렷한 이제 확장성의 한계도 드러나고 있고요. 네.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당 지지율을 미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 비호감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그 정도도 훨씬 더 높습니다. 그것이 저는 민주당의 고민일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당 주자들의 지지율이 매우 낮은데. 매우 송구하고 또 뭐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지만 큰 유의미한 그런 그 상황은 아니다. 지금 네. 단계에서 2016, 2017 탄핵 국면에서도 당시 이제 반기문 그다음에 황교안 이분들이 이제 그 주자로 떠올랐었지만 다 중도 포기했었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남았을 때는 지금보다 더 낮았습니다. 네. 뭐 당시 이제 홍준표라든가 뭐 김진태 이런 분들이 경선을 했었는데 유승민 훨씬 더 낮았어요. 이게 만약에 조기 대선으로 가게 된다면 어차피 이제 재편되는 것이고 국민들께서 그 상황에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수치는 큰 의미는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1등은 1등인데 굉장히 의미 있는 1등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평가세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계속 이재명 대표를 너무 띄우시는 것 같아요. 모든 언론이 제가 지난주 방송은 다 이재명 주제라서 저는 김동연 네. 그리고 뭐 김경수 김부겸, 네. 뭐 김두관 이런 다양한 분들이 있고 그분들도 좀 섭외나 뭐 언론에서 좀 네네. 이야기도 해주셨으면 하는 개인적 바람인 것이고 뭐 이준석 그 대표가 뭐 쓰레기차 지나고 뭐 분뇨차 막아야 된다는데 네. 저는 쓰레기차 함께 탄 사람들도 저는 대선 자격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국민의힘도 그런 부분에서 자격 있는 후보를 먼저 찾고 비판하는 것을 제 추천드립니다.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뇨차도 한꺼번에 다 좀 다른 데로 폐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두 차가 언제 어떻게 진행할지 국민 여러분께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또 좀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현수막은 불가. 걸지 말아라라고 얘기했고 내란 공범 여당 뭐 관련된 현수막은 게재를 허용하면서 나경원 의원이 이러니까 부정선거 의심받는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어떤 네. 내용입니까?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부산의 이제 지역구에서 뭐 이제 청취자들께서 아실 테지만 그 현수막을 네. 그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안 된다 이렇게 거니까 민주당에서는 그 의원 네. 그 정현욱 의원 뭐 내란 공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걸었는데 네. 선관위가 앞에 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이유는 조기 대선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단정인 거죠. 사실 지금 조기 대선이 결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대선 언제 치를지도 모르는 것인데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지금 좀 네.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경선 치러야죠. 네, 네. 다른 그렇죠. 김치들도 확률은 많으시잖아요. 높지만 확 없죠. 그런데 그걸 단정해서 이거는 대선에 영향 미치니까 네. 안 된다라고 하고 정현우 의원 내랑 공범이다라고 네. 이건 명백한 허위 사실 아닙니까? 이제 그것은 선거가 언제 치러질지 모르니까 3년 넘게 남았으니까 이건 괜찮다 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에게 네. 어느 쪽이 더 수위가 높은 겁니까? 어느 쪽이 더 모욕적이고 비방입니까? 그런데 선관위가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지난번 그 보궐선거 때도 뭐 친일 청산 이런 거는 오케이 그건 괜찮다라고 하고 민생 파탄 이것은 문재인 정부를 연상시키니까 안 된다 이렇게 판정했었던 그 전과가 2번이나 있습니다. 선관위가. 네. 게다가 국민들께서 선관위를 불신하시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특혜 채용 같은 것이 다 드러났잖아요. 아주 네. 고위직들까지 연루됐었던. 그러니까 내부의 기강이 매우 심각하다 문제가라는 것이 첫 번째 있었고 그다음에 해킹에 매우 취약하다라는 사실도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불신들이 쌓여 있었던 것인데 또 이런 일이 또 이제 그 하나 겹쳐진 겁니다. 근데 선관위는 자성하고 혁신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부정선거 얘기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겠다라고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선거에 대해서 점점 국민들이 그 불신이 쌓여가는 거거든요. 네. 저는 국가적으로 비극이라고 생각하고요. 선관위가 저는 뭐 그 대부분의 다수의 구성원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자성하고 개혁하고 성찰하는 그런 계기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 왜 조지 레이코프 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있잖아요. 네. 저는 국민의힘에서 저는 이재명은 생각하지 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을 진짜 단정하고 만드는 거예요 지금. 네. 계속 모든 이슈가 다 이재명 대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정선거 주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선관위에 뭐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의 어떤 그 낙선에 대해서는 금지하는 것이 일관성이잖아요. 그러면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선거 부정으로 연결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관위의 뭐 중립성 혹은 뭐 벌써 이재명 대통령 손드냐 편드냐 이 정도의 비난을 할 수 있지만 이걸 가지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을 동조하고 그걸 정당화하고 명분화하는 부정선거를 함께 엮어버리면서 이건 나경원 의원답다라는 것이죠. 부정선거 얘기는 네. 조금 사실은 굉장히 선관위에서도 그렇고 뭐 국정원이 점검할 때도 우리가 이 방지 시스템을 좀 열어둔 상태고 해명을 내놓고 또 많은 분들이 현장 수개표랑 연동돼 있기 때문에 그들의 눈을 다 속여야 가능한 일이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의혹 제기는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부정선거 의심을 받는다라는 것은 저희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고요. 네. 그 나경원 의원의 이제 개인 이제 네네. SNS에 쓴 글입니다. 저는 선관위가 어쨌건 부정선거한 사람들은 다 극우다 꼴통이다 그런 얘기는 하지도 마라 처벌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얘기들이 나오게 됐을까? 우리한테 돌아볼 곳은 없는가? 그리고 우리가 하는 그 판정들이 편파적이라는 그 비판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하고 네. 그 스스로도 좀 고치는 그런 그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사실 대구 동구청장하고 네. 국회의원 대구시장 후보 3번 나가봤는데요. 네네. 부정선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오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수개표상에서 그 무효표상의 점선의 부분에 이제 그 중간 부분에 있을 수 있어요. 네. 이게 무효표가 누구 편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류는 있을 수 있는데 부정선거는 있을 수 없고 네. 그래서 헌법에 맞춰서 부정선거가 아니고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면 재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선거 부정 결과는 그 현장에서 수개표를 하기 때문에 후보한테 실시간 표의 신속성 그리고 정확성이 네. 전달되기 때문에 서버에서 제가 지난번에 방송에 얘기했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우리가 해킹될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주민등록번호가 바뀌진 않죠. 예. 그 자료가 넘어갈 수는 있다 봅니다. 여러 가지 기술로. 그러나 그 결과가 뒤집힐 일은 절대 없다는 겁니다. 예, 뭐 아주 예. 옛날처럼 체육관에 이렇게 또 혹은 직접 투표한 곳에서 지금 합니다. 예, 그렇게. 거기서 바로 그냥 공개하자 예. 이런 또 제안들도 지금 많이들 또 그렇게 하시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일단은 수사기관 출석도 변호인단 구성이 안 돼 있어서 아직은 못 나간다 이런 입장이고요. 좀 여러 가지 이 뭐랄까요 압수수색도 지금 경호처의 반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강제구인이나 강제수색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가능하고 해야 되는데요. 단지 이제 우려되는 것이 이게 윤석열 대통령 측의 의도된
지연 전략에서 한번 충돌해서 또 국민을 또 갈라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전략이 아닐까. 그게 두려운 것이고 그게 무력으로 충돌될 수 있잖아요. 경호처. 그래서 저는 지금은 수령 거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2차례. 그럼 3차례 우리는 헌법에 맞게 진행하면 됩니다. 일단 경호처를 물려야 되죠. 경호처가 그게 한덕수 국무총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경호처에서는 헌법에 맞게 수령해야 되잖아요. 안 하기 네. 때문에 그럼 긴급 체포해야 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긴급하게 체포해야 되겠죠. 예, 어떻게 네. 보세요? 저는 대통령께서 정치적인 법적인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렇게 탄핵이든 수사든 담아냈죠. 당당하게 맞서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한민국 국정의 최고 책임자이고 지금 직무는 정지돼 있지만 네. 다만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로 필요한 일인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국가에 도움이 되는 일인가는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수사는 모든 그 관련자들 수사한 뒤에 최고의 이제 정점에 있는 그 윤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이 이제 맞는데 경쟁적으로 마치 체포가 목적인 것처럼 이런 그 분위기가 있거든요. 네. 공수처의 여러 이제 행태들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이 있고요. 그런데 일단 소환한 다음에 긴급 체포하고 체포영장 청구하고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출석을 늦추는 이유도 그런 그것이 이제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체포 만약에 영장 청구하면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겁니까? 체포영장 네. 시한은 48시간밖에 안 되고 구속영장 그다음에 청구해야 되는데 만약 발부되더라도 열흘입니다. 예. 그다음엔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저는 수사의 실효성은 실효성대로 담보하고 그리고 현직 대통령 체포라는 한 번도 없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된 뒤에 구속했었던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그 숙고를 해보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체포, 또 구속 이런 것들이 가져올 여파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해보자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명태균 씨가 오늘 이제 보석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분의 핸드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두고도 좀 내용이 뜨겁습니다. 뭐 여러 정치인들이 연루돼 있기 때문에 조금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래서 저도 이 자리에서 한 달 전에 이야기했죠. 명태균 게이트다. 네. 그리고 이게 리스크다. 진정한 리스크. 왜 대응할 수 없으니까. 네. 그리고 무엇이 있는지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검찰에서 포렌식해서 뭐 15만 개인가요? 그런 파일을 확보했기 때문에 네. 이제는 명태균 또 이분 또 사기꾼입니다. 이분 말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 있는 파일, 그 파일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법리적으로 그리고 정확한 증거로 인해서 하게 되면 저는 여기서 국민의힘의 여러 의원분들이 이제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고 저는 추측은 하는 것인데 그것이 곧 이제 검찰에서 신속하게 수사하면 다 나타나겠죠. 예. 어떻게 보십니까? 명태균 게이트는 저는 과거부터 이렇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먼지는 피우지만 실체는 거의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그 수사 결과로 드러난 것도 그렇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름들이 나오거든요. 네. 누구와 통화했다. 네네. 뭐 이제 그런 조각조각들이 기사로 되면서 특히 이제 그것을 이제 부추기고 증폭시키는 그런 세력들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상처를 입히겠다는 네. 것이거든요. 앞으로도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저는 야권의 전략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러실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부터 재판 더 이상 지연시키지 마시고 온갖 수법들을 다 지금 다 쓰셨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도대체 어떤 그 교훈이 되겠습니까? 네. 변호인 선임 안 하는 거, 그다음에 서류 안 받는 거. 우리가 서류 아직 다 복사 못했으니까 재판 못 나가겠다. 온갖 수법들 법원장들 국회로 부르고 검사는 탄핵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수법을 쓰니까 결국은 힘이 있는 사람은 무거운 범죄 혐의가 있더라도 다 벗고서 대통령까지도 될 수 있구나. 만약에 만에 하나 그런 교훈을 우리가 역사에 우리 자손들한테 물려줘서야 되겠습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 얘기도 나왔습니다. 네, 말씀드렸죠. 국회를 생각하자. 이재명은 생각하지만 안 돼. 명태균 이야기하다 또 이재명 나오잖아요. 네. 이제 아니 생각할 겁니다. 이재명 우리 국가 대통령은 미래에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생각할 겁니다. 예, 하는데 이재명 대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명태균은 사실은 이것은 그 1, 2년 된 게 아니고 2018년도부터 꾸준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 안에 계속적으로 그 황금폰이라는 그 속에 내용이 있을 겁니다. 우리 정말로 국민의힘은 공천 헌금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익숙한 정당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증거로 나왔잖아요. 네. 돈의 흐름과 목소리와 그래서 내용과 정황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런 것을 위기로 기회해서 국민의힘 또 혁신해야죠. 자체 혁신하는 그런 수단으로 네.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말씀 꼭 좀 드립니다. 공천 헌금에 익숙한 정당이라는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고요.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까지 돌렸던 것이 훨씬 더 네. 심각하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알겠습니다. 사안이죠. 네. 자,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라고 하면요. 코끼리 자꾸 생각하게 합니다. 국민을 생각하지 마라 이러시면 정말 국민만 생각해 주실 건가요? 그 대답 다음 주에도 이 두 대변인으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